자, 입실현 델타 논법으로 다음이 성립하면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2x 플러스 1은 이퀄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현 델타 논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와 같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라면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1이고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표 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네요.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이퀄 2x 플러스 1이고요. 자, 이제 x가 1에 가까워지면 1이 요 정도 있더라 봅시다. 편의상. 그래서 1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는 1을 대입하면 대략 여기가 3 정도 나오죠. 자, 이제 우리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극한이 3이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실현 델타 논법으로 이걸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리를 적용해서 델타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여기다 할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양수 입실현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델타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 델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글을 써가면서 문장을 좀 매끄럽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임의양수의 입실현에 대하여 우리는 델타를 하나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우리는 임의양수 입실현에 대해서 입실현이 아까는 구체적으로 전부 다 숫자를 집어넣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숫자를 넣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입실현을 넣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입실현이에요. 그 요점의 좌표는 3에서 입실현만큼 뺐으니까 3-입실현, 요점의 좌표는 3에서 입실현을 더했으니까 3 플러스 입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3-입실현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입실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는 x-1의 크기가 0보다는 크고 그리고 델타보다 작게 되는, 아직 델타가 어떤 값인지 몰라요. 이거이면 fx가 2x 플러스 1이고 l이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입실현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이면 돼요. 양수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혹시 연대처럼 서술형 문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이 입실현 델타 논법이 뭐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답안지에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돼요. 객관식을 준비할 때는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관식 서술형을 할 때는요, 입실현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채점하는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쓰세요. 임의양수 입실현에 대하여 이거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양수의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델타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이 입실현 델타 논법의 포인트거든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델타를 선택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입실현 델타 논법은 문제 푸는 테크닉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른쪽을 푸는 거예요. 얘를. 즉 항상 얘를 풀어서 얘를 푸는 과정에서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얘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자, 풀어서 쓸 건데요. 앞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내용들은요, 이거 일단 얘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2x 마이너스 2예요. 2x 마이너스 1에 2를 묶어놓으면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것이 입실현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2를 나눠버릴까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죠? 이와 같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x-1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 델타를 아직 모릅니다. 얘를 어떻게 잡을 건가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fx-l의 크기가 입실현보다 작다를 쭉 풀어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것이 입실론 델타는 법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테크닉이에요.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델타는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최대 넓이를 선택해도, 최대 길이를 선택해도 되고, 그거보다 짧은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걸 놔도 무방하겠군요. 아까 여기다 가운데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입실론하고 델타를 같이 놓고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분의 입실론을 하나의 입실론이라고 본다면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모양이. 물론 이게 2분의 입실론이지 입실론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이 왼쪽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아, 얘가 이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2분의 입실론으로 놓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는 충분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델타의 존재성을 보였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미 입실론은 양수였기 때문에 이 델타도 양수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의 선택은 2분의 입실론. 근데 이렇게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최대로 벌릴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그냥 딱 선택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요. 아, 얘보다 더 작게 잡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크게 잡으면 벗어나 버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떤 구간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게 잡는 것은 상관없는데 얘보다 크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부등호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다 등호를 써도 되고,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그냥 등호로 놓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얘보다 더 작게 잡아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델타를 2분의 입실론하고 똑같이 놓지 않고 델타를 예를 들어서 4분의 입실론 또는 뭐 10분의 입실론, 100분의 입실론 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보다 작게 잡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실제로 서강대학교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끝났어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델타를 이렇게 놓으면은 처음부터 델타를 2분의 입실론 또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기만 하면 P이면 자연스럽게 Q이다가 성립합니다. 증명은 여기로 그냥 끝났습니다. 굳이 뭐 중원부원에서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1번이 이해됐다면 같은 논리로 2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을 아까 그려봤으니까, 근데 매 문제마다 꼭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 뿐이에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림을 가지고서, 그림을 보고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 입실론 구간을 수평으로 자를 갖고 이렇게 쭉 그어요. 자, 요 입실론 간격이 있었죠? 여기서 잡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 입실론 간격의 반만큼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제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자가 필요한데요. 이제 여기를 자를 가지고서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간격을 2분의 입실론으로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쏙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간격이 2분의 입실론 안에 2분의 입실론으로 잡아요. 그럼 1 더하기 입실론이니까 오른쪽 끝점은 1 더하기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고 왼쪽 끝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이에요. 이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좌우 간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서 생각해 본다면 이 간격은 최대한 어디까지만 넓힐 수 있냐면 2분의 입실론까지만 넓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2분의 입실론이 이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을 의미합니까?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지 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범위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 안에 쏙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실제로 이게 X값이잖아요. X 대신에 1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을 여기다 넣어봐요. 그리고 나서 2배라고 플러스 1을 하잖아요. 계산해 볼까요? 2 더하기니까 3이 되고, 그리고 전개하면 약분하니까 입실론, 정확하게 요 점이 이거 오른쪽 끝점하고 똑같이 만났다는 얘기네요. 이게 항상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예문을 계산해 보니까 오른쪽 끝점하고 같아졌네요. 이렇게 간 값이 3 더하기 입실론, 3 더하기 입실론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왼쪽 끝점도 얘랑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 대입하고 플러스 1이에요. 전개를 다 하고 2하고 1을 더하니까 3 마이너스 입실론. 얘도 왼쪽 끝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했군요. 아무래도 이게 직선이어서 그랬군요. 직선이 아니라면 우리가 잡은 이 델타 구간의 폭이
이 역상의 그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그 국민대학교 수학과하고 나노전자물리학과 시험 문제를 갖고 한번 그런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직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 벌릴 수 있는 간격이 정확하게 양 끝점하고 똑같았네요. 그 점이 이제 이 경계값으로 와버립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델타를 이렇게 2분의 입실론 또는 얘보다 더 작게 잡으면 당연히 요 구간보다 더 작게 잡으면 당연히 이 안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군요. 입실론 델타는법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이미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문들은 오른쪽을 풀다 보면 왼쪽의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고 서로 비교를 하면 돼요. 서로 비교해 보면 델타를 어떻게 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예문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요 밑에 있는 예문은 앞서 우리 1장 1절에 다뤘던 예제였어요. 앞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극한이 2였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입실론 델타는법으로도 극한이 2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그래서 주관식이라면, 객관식이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바로 계산하면 되고, 주관식이라면 이것도 쓰세요. 자,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미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우리는 x 마이너스, 잘 안 보이죠? 여기 좀 지워볼게요. x 마이너스, 똑같은 극한 1로 가는군요. x 마이너스, 이거 0보다 크다는 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델타이면 fx가 이거예요. fx가 이겁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fx 마이너스 극한값 하고의 fx 마이너스 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짧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하고 1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짧을 때 fx하고 극한값하고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서 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똑같이 한번 더 쓰면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보이면 이번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양수 델타가 있다는 것을 보이면 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뭐 이때 또는 이제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겠죠. 자, 요걸 다시 쓰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1분의 x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데요. 요거 x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1이 0이 아니죠.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되니까 이건 x-1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이 있었고요. 좌측은 다시 정리하니까 이거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x-1이군요. 이렇게 돼요.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과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델타를 입실론으로 똑같이 놓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보다 작아도 돼요. 아시겠죠? 뭐 등으로 넣어도 되고 얘보다 더 작다라고 해도 그 안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제 1번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시험 문제 한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입수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대 시험 문제 한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게 됐어요.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연대 수학 시험 문제 쉽습니다. 물론 물리나 또는 화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또 공인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높게 잡고 공부를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으로 이제 똑같이 놓으면 되고 또는 이거보다 작게 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줄 안 돼서 금방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 1번의 문제는 다 같이 식을 정돈하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자연스럽게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죠?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함수란 보장은 없죠. 때에 따라서는 아주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시계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삼각함수가 주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주어지는 상태에서의 입시론 델타는 법은 나중에 연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따로 연대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정도만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2차식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또 풀 것인지를 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풀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